어색하니까 제가 혼자 오늘 주절주절 할게요. 단어의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좌표는요, 좌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좌표 평면은 평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직선이 하나가 주어져. 수직선 같은 경우는 수직선이 실수, 수들의 직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이 어느 수가 더 크다 작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 수직선이야. 그럼 그 기준선이 우리는 원점이라고 두는 거고, 그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양수, 왼쪽에 있으면 음수라고 해. 오른쪽에 있을수록 수가 더 커지는 거고, 왼쪽에 있을수록 수가 작아지는 거야. 이해될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점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이 점을 내가 P라고 해볼게. 포지션. P의 위치는 뭐가 돼? 뭐 1과 2분의 1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에서 넘어갈 때는 설명을 이렇게 진행해요. 우리는 이제 2분의 3이라고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좌표예요. 좌표. 좌표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점이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두 개를 놔둘 건데 하나는 오른쪽 왼쪽을 나타낼 거고 하나는 위아래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오른쪽 왼쪽을 나타내는 수직선을 뭐라고? X축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위아래를 나타내는 수직선을 뭐라고?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X축이 방정식으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Y는 0이라고 해야 하고요. Y축이 X는 0.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X축이라고 해서 X는 0이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야 하고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X축이랑 Y축이 서로 수직이네? 그래서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아닙니다. X축 자체가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X축과 Y축 가로와 세로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 있죠. 그럼 이 평면 이름이 뭐예요? 좌표 평면인 거예요. 그럼 이 좌표 평면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가서 여기를 내가 A점을 2,3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럼 이 좌표, 이 평면 위에 있는 이 좌표를 뭐라고 해요? 평면 좌표라고 해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상이 평면이면 좌표 평면,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좌표면 평면 좌표가 돼요. 오케이? 오리 너구리, 오리예요 너구리예요? 너구리예요. 뒤에 있는 단어가 핵심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좌표를 좀 읽어낼 거고요. 첫 번째로는 좌표가 주어진다면은 거리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A점이 A, B고요. 그 다음에 O점이 원점이 0,0이라고 했을 때 저는 AO의 선분의 길이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원래 이걸 개념 설명을 할 때는 A가 1사분면에 있을 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고 문제를 풀겠지만 바로 진행해 봅시다. 얘는 그냥 루트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우로써 우리가 사실 A, B 값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죠. 제곱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점이 A, B고요. 그 다음에 B점이 C, D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요?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여러분 A에서 C를 빼야 돼요? C에서 A를 빼야 돼요? 상관없죠. 우리가 기울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를 빼면은 Y좌표도 앞에서 뒤를 빼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선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수도 양수가 돼버립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점이 마이너스 1,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B점이 2,5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난 선분 AB 길이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X 차이가 몇이에요? 3. Y 차이가 몇이에요?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요? 3대 4대 5. 루트 25이기 때문에 바로 5라고 가져가주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단원에서도 이 피타고라스 정수비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나 피타고라스 정수비 아직 덜 배웠는데 하는 친구들은 메모 좀 해두세요. 피타고라스 정수비. 계산 속도가 좀 달라져요. 내가 지금 A, B, C 중에서 C가 가장 긴 변이고요.
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간단한 정수비가 3대 4대 5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4대가 없어요. 나 지금 앞에 A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습니까? 4 없어요. 그 다음에 5대 12대 13 그 다음에 6대 8대 10. 왜 오른쪽에 썼냐면 왼쪽에 있는 것의 몇 배예요? 2배 관계예요. 닮은 비니까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7대 24대 25 그 다음 8대 15대 17 그 다음에 9대 12대 15 이것도 3대 4대 5의 3배 관계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꼭 외우지 말라는데 여러분이 외우는 하나가 9대 40대 41 이것도 하나 있긴 한데요. 저는 강사하면서 9대 40대 41 사용하는 문제 한 번 봤어요. 네,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저것도 9대 40대 41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뭐야 피타고라스 정수비 되네? 정도로 눈치 문제를 풀고 나서 알아서 여러분은 저거를 인지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그 피타고라스 정수비에서 가장 작은 수 있죠. 이게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구분이 돼요. A가 홀수일 때랑 A가 짝수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하면 A가 홀수잖아? 그럼 A 제곱을 해봐. 그리고 걔를요 간단한 정수 두 개로 쪼개요. 근데 이 쪼갤 때 최대한 얘 두 개가 비슷하게 말로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봐봐요. 3 홀수죠. 제곱해봐요. 몇이에요? 9죠. 그러니까 9를 비슷한 다시 말하면 정수로 나눌 건데 그 두 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돼요. 4, 5. 그래서 4, 5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5는 제곱하면 25. 25는요? 12, 13이 되는 거예요. 7은 49. 그러면 24, 25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9는요? 81. 그래서 40대 4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11도 만들 수 있겠네요. 11은 제곱하면 121이죠. 몇이랑 몇이겠어요? 60대 61이에요. 실제로 정수비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짝수 같은 경우는 뭐 해버리면 되냐면요. 짝수니까 절반을 해줘요. 절반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요. 그 왼쪽 오른쪽이 돼요. 그래서 봐봐요. 8 절반 해버리면 몇이에요? 4 제곱 16 왼쪽 오른쪽 15, 17이 돼요. 그럼 6도 절반하면 3 제곱하면 9 그래서 8, 10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10대 뭐겠어요? 절반하면 5죠. 제곱하면 25죠. 그러니까 몇? 24, 26 얘가 지금 여기 2배 관계인 거예요.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수비도 다 공식화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디테일은 알 필요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정수비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오케이? 특히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는 암기를 싫어해서 암기를 되게 싫어해서 이 부분은 사실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 외워도 된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건 이거 3가지만 좀 잘 외워두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번 단원에서 문제를 풀다가 피타고라스 정수비가 나오면 저는 루트 사용 안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실제로 거리를 구하는 저 루트식 있죠. 얘를 피타고라스 공식이라고 그냥 선언하기도 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할 내용은요. 내분점이에요. 수업 시간에 내분점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진행을 할게요. A점 같은 경우가 A고요. B점 같은 경우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B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저는 지금 좌표가 X값 하나만 주어진 거니까 수직선 하나 위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분 AB를 이거 문장 잘 읽어야 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여기서 여러분 선분 AB랑 선분 BA랑 해버리면 답이 달라집니다. M 대 N이랑 N 대 M은 서로 다른 점입니다.
내분과 외분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상에선 지금 외분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공식 기억나나요?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뭐 곱하고? b, 오른쪽에 a 크로스로 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a, b 이게 위치죠. 그리고 내가 m 대 n으로 지금 내분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 mn을 기준으로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한 다음에 b를 왼쪽에 a를 오른쪽에 나 지금 저기 b 왜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건 진짜 공식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수치로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됩니다. 이건 문제 보면서 다룰게요. 다시 한번 선생님 그럼 이 공식은 언제 사용을 해요?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문자나 뭐 분수나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귀찮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공식이에요. 정말 많이 제가 예시를 드는데 2차 방정식 풀 때 여러분 바로 그늘 공식 쓰나요? 아니죠. 인수분해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분점 여러분이 풀 때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치를 가지고 내분점을 더 빠르게 찾을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외분점 같은 경우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얘 같은 경우는 m 빼기 n에다가 m 빼기 n 그리고 뒤에 ba만 해주면 돼요. 더하기랑 빼기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나 외분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저렇게 대응하면 돼요. 그리고 외분점 같은 경우도 내분점으로 풀 수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 나와 있으니까 진행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뭐 이야기했냐면 여기가 BA로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바뀐다고 했죠. 맞아요? BA가 돼버리면 뭐 어떻게 해야 하냐면 B랑 A를 M 대 N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에다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돼요. 공식이 달라지고 수치가 달라집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분점이 나오면은 그 다음 질문이 내분점의 활용이에요. 그 내분점의 활용에 하나 들어갑니다. 무게중심이요. 여러분 무게중심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 2대 1. 무게중심의 정의 뭐의 교점? 중선들의 교점. 한 꼭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이것을 중선이라고 하고요. 중선들의 교점이 오직 하나 발생하는데 그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그 무게중심이 꼭지점으로부터 2대 1이고요. 공식 유도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로만 할 거예요. 여기에 A점이 A, 뭐가 있겠죠. 저는 그냥 A라고 할게요. B점이 B, 어쩌고 저쩌고가 있겠고요. C점이 C, 어쩌고 저쩌고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점 찾아낼 거예요. 중점을 찾아내야 뭐를 그을 수 있고 중선을 그을 수 있고 중선을 그은 후에 몇 대 몇? 2대 1 뭘 찾아줄 거야? 내분점을 찾아줄 거야. 그럼 무게중심이 결정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M점 어떻게 돼요? B랑 C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A, M 선분을 2대 1로 내분할 겁니다. 그 점이 무게중심 G가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A, M에서 A 위치랑 M 위치 정확하게 짚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A점이 뭐가 돼요? A가 되죠. 그 다음 M점이 어떻게 돼요? 2분의 B 더하기 C가 돼요. 몇 대 몇으로 내분할 거예요? 2대 1로 내분할 거예요. 그럼 몇 분의?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왼쪽에는 뭐 곱하고? 2분의 B 더하기 C 더하고 오른쪽에는 A를 곱하니까 이거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그래서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세 좌표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좌표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점의 평균 이것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하잖아요. 세 점의 평균 우린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할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그 다음 다룰 내용이 직선이에요. 직선도 간단하게 브리핑만 할게요.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는 사실 함수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함수랑 연결시켜야 돼요? 1차 함수요. 그러면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를 봐야죠. 여러분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말이다? 아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다루는 내용입니다. 연립방정식 맨 마지막 단원에 있어요.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의 관계 하면서요. 오케이? 자, 1차 함수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ax 플러스 b로 되죠. 근데 이거 1차 함수 아닙니다.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이건 조건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이 잘 말하진 않았는데 a랑 b가 동시에 0이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써야지? a와 그냥 말로 쓸게요. a와 b가 동시에 0이면 안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1차식이 돼야 하는데요. A랑 B가 동시에 0이어 버리면 좌변에 문자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이 돼버리죠. 1차식이 아니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 서로 같은 말인가요? 뭐가 더 큰 범위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더 큰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합 다 배웠죠?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오케이? 그 말은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다 1차 함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1차 함수 보고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돼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의 구성 요소가 뭔데? 첫 번째가 1차 함수예요. 두 번째는요? x는 p, 세 번째는요? y는 q예요. 여러분 x는 p, 이거 위치 어떻게 정하지? x축의 수직이죠. x축에서 p 점을 찾고 x축의 수직으로 그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세로선이요. 여러분 이참수 축의 방정식 생각해봐요. 축의 방정식 세로선이죠. x는 p였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y는 q는요. 뭐의 수직? y축의 수직이에요. 그러면 x축의 수직이란 소리는 뭐랑 같은 말? y축의 평행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이란 소리는 x축의 평행이란 말과 같습니다.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수직보다는 평행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x축을 x는 0이라고 잘못 말하듯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할 때 항상 x는 p는 수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x축의 수직. 그리고 x축의 수직이면 뭐인 거 바로 아니까. y축의 평행인 거 바로 아니까.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x는 p와 y는 q 말고는 모두 1차 함수라고 해도 돼요? 네, 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면에서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로선이랑 가로선을 제외하고는 이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그냥 뭐로 공부를 할 거예요? 1차 함수로 공부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1차 함수 이야기 좀 할게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이 아닐 때 이야기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a를 뭐라고 하고 b를 뭐라고 하죠? a를 기울기라고 하고요. b를요 y절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2다. 그럼 1차 함수 y는 3x 플러스 2라고 바로 대답이 가능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그렇게 뻔하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기울기를 어떤 식으로 막 주죠? 네, 탄젠트로 주기도 해요. 또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을 줘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주면 어떻게 구해요? 증가량으로 문제를 풀죠. 왜냐면 기울기의 정의가 뭐니까? 뜻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두 점을 A점을 x1, y1이라고 해볼 거고 B점을 x2,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x2-x1분의 y2-y1 이거는 순서만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분모를 x1에서 x2를 뺐으면요. 분자도 y1에서 y2를 빼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탄젠트는요.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탄젠트 30도 몇이에요? 루트 3분의 1이고요. 탄젠트 45도 1이고요. 탄젠트 60도 루트 3이죠. 오케이? 또 있나요? 있어요. 어떤 직선의 평행이다. 어떤 직선의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평행하면 뭐가 같아요?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한가요? 아니죠. 뭐일 수도 있어요? 일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화목토 친구들 이거 무슨 조건이요? 평행은 기울기가 같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아이고 네. 답 안 알려줄 거예요. 필요. 오 틀렸다. 네? 틀렸다. 네. 자 수직이면 어떻게 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는 중학교 내용이 아니고 여기 고등학교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 절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어져요? b에 대한 정보는 그냥 점으로 줘요. 점으로 줘요. 근데 그 점도 쉽게 안 주네요. 이번 단원에서 사용할 거 내분점 이런 식으로 많이 줍니다. 내분점으로도 많이 줘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평행, 수직 이런 이야기들은 다 문제 풀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a점을 x1, y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얘를 L이라고 했을 때 L과 A 다시 점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 해가지고 D 공식으로 뭐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시킨 다음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돼요. 오케이? 이거 위에를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요? 대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안 해오시면 원의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하고 대입하면 됩니다. A제곱과 B의 제곱이 여기 X좌표랑 여기 Y좌표 아니 X 계수랑 Y 계수 앞에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L1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1는 0 L2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2는 0이라고 해볼게요. 직선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L과 L1과 L2 사이의 거리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는 이따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유도해 줄게요. 지금은 기억만 하세요. 분모는 똑같아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위에가 뭐냐면 C1과 C2의 차이예요. 이거 이따 유도해 줄게요. 오케이? 안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바로 문제 들어가 봅시다.